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 모르고 물을 먹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주의하시고 실천만 하신다면 물은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넘기신다면 물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요미 다요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입니다. 이 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 2리터씩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물을 많이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가 팽창하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해외에서는 물 많이 마시는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물을 과다 섭취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인디애나에서 35세 여성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분 만에 500ml 물병에 든 물을 4병을 비웠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학자 이계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먹어서 갑자기 물이 몸속에 대량 들어오면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거나 힘이 없어지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도대체 어디 있나 싶겠지만 성인의 뇌와 심장은 대략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딱딱한 뼈 역시 3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매일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만큼 물을 채워주는 게 기본이지만 대부분 물이 맛이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변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대변은 장에서의 움직임을 둔화하고 배변이 어려워지고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공급 활동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물이 부족하면 인체는 몸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 장기들의 역할을 서서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색깔이 탁하고 누리끼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바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비타민을 매일 먹어서 소변색이 노란색인데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매우 밝고 진한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물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수분이 1에서 2%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고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뇌는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무언가가 부족하니 음식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땀을 덜 흘리게 되고 체온이 오르게 됩니다. 피의 농도와 점성도 오르고 심박도 높아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땀 배출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장기들의 기능을 점점 줄이면서 우리의 몸에 물이 12%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먹는 게 똑똑하게 먹는 것일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물은 약수가 되는데요. 밤사이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주고 위 장의 활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막아줍니다. 또한 밤중에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해 점도도 낮춰주고 혈액이 더 순환하게 쉽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신진대사 과정으로 입안에서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따뜻한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신 후에 물을 드셔야지 바로 물을 드시면 이 세균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를 했어도 아침에 양치를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신 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의 첫 잔은 꼭 미지근한 물 또는 정수를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덥다고 찬물을 드시게 되면 심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 따라 차가운 물을 마시면 열량을 더 소모해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첫 잔만큼은 꼭 미지근한 물로 드셔주세요.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을 마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이나 차를 끓여 먹을 때 식혀서 먹으면 괜찮지만 너무 뜨겁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뜨거운 차를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2배, 6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차를 마시면 8배 이상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시면 구강, 인두, 후두, 식도가 열에 의해서 점막 손상을 입게 되면서 식도암이 위험에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 음료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추가까지 했다고 하네요. 뜨끈뜨끈한 순댓국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식혀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짧은 시간 내에 마시게 되면 체내의 무기질 농도가 급격하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물 중독이 발생하고 심하면 앞에 설명드린 사망한 사례처럼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심장 박동과 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대신 음료나 차를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물 섭취량이 물컵 2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는 같은 음료를 통해서 당 섭취를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커피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1.5배 이상의 수분을 우리 몸에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다시 보충하려면 드셨던 커피의 양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물을 보충해 주셔야 할 만큼 많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꼭 그 점을 알고 드셔야 합니다. 그럼 음료를 물 대신 마시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음료 속에 당분과 인산염들이 소변을 통해 칼슘을 대량 배출합니다. 이온 음료에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당분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동안에 당을 보충하는 용도로는 아주 좋지만 이것을 물이다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물을 좀 더 제대로 알고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을 조금씩 자주 여러 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적절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